바람이 강원도 설악산의 깊은 숲을 가르며 무언가 덧없는 향기를 실어왔다. 강원도의 진돗개 새끼 8마리가 뜨거운 눈더미 속에서 떨고 있었다. 그들의 붉은 갈색의 부드러운 털은 눈에 덮여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약한 울음소리는 차가운 밤의 어둠 속으로 삼켜지고 허공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날카로운 황금빛 눈이 나타났다. 배고픈 늑대 무리였다. 무거운 발소리가 눈을 밟으며 떨고 있는 새끼견들을 둘러싸듯 천천히 다가왔다. 이빨을 드러내고 차가운 공기에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설악산의 숲을 휘몰아치며 차가운 입김이 우뚝 솟은 고목 사이를 뱀처럼 스쳐갔다. 눈은 땅을 순백색으로 덮었지만 단 하나의 좁은 길을 제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이는 김민수였다. 오랫동안 산림관리인으로 이 숲을 순찰해온 이 노련한 남자는 산의 모든 샛길과 개간지를 꿰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발은 평소와 다른 곳으로 이끌리고 있었다. 보통 순찰 경로는 숲의 서쪽이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본능이 그를 동쪽으로 향하게 했다. 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깊은 충동, 바람에 실린 속삭임이 그를 미지의 길로 유도했다. 왜 이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지 민수는 잠시 멈춰서서 어둠 너머를 응시했다. 이 숲의 이 부분에는 이상이 없었다. 밀렵꾼의 흔적도 익숙한 길도 없었다. 그저 광활하고 고요한 황야가 펼쳐질 뿐이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강렬해졌다. 그것은 목소리라기보다 더 조용하고 깊은 바람에 실린 속삭임이었다. 민수는 숨을 내쉬며 어깨에 맨 소총을 조정하고 보이지 않는 충동에 따라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그는 들었다. 약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다시 민수는 숨을 멈추고 멈춰섰다. 그 소리는 바람의 울부짖음에 묻힐 듯했지만 그의 심장을 칼처럼 베었다. 소총의 끈을 꽉 쥐고 날카로운 눈으로 앞을 주시했다. 그리고 눈 속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진돗개 새끼 8마리가 얼어붙은 눈 위에 흩어져 있고 작은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붉은 갈색의 뜨거운 털은 눈으로 하얗게 물들어 눈의 백색과 거의 하나가 되어 있었다. 몇 마리는 울음소리를 내며 따뜻함을 찾아 웅크렸고 다른 새끼들은 움직이지 않고 얕은 숨이 차가운 공기에 야른 안개를 만들며 죽음과 한 발짝 거리에서 맞서고 있었다. 민수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하지만 움직이기 전에, 눈앞의 공포를 인지하기 전에 그의 피가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민수는 숨을 멈추고 본능적으로 소총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새끼견들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는 거대한 회색 늑대. 그 당당한 몸은 굳어있고 근육은 눈 덮인 뜨거운 털 아래에서 긴장하고 있었다. 호박색의 날카로운 눈은 달빛에 불타듯 빛났고 열린 공간 너머 한 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낮고 위험한 으르렁거림이 울렸다. 늑대의 입술이 뒤로 젖혀지며 길고 빛나는 이빨이 드러났다. 차가운 공기에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자세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포식자의 욕망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었다. 민수의 심장이 가슴에서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늑대의 사냥을 여러 번 보았고 그 본능과 전술을 연구해 왔다. 늑대는 무방비한 먹잇감 앞에서 결코 망설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늑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사냥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지키고 있었다. 민수의 손가락은 소총을 꽉 쥐었고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왜일까? 자연의 법칙은 이것이 학살로 끝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격 대신 늑대는 새끼견들과 무언가 다른 것 사이에 서 있었다. 그리고 숲이 움직였다. 멀리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더 많은 눈, 더 많은 움직임.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의 심박수가 빨라지며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 늑대는 새끼견들을 자비로 움직여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키우는 것도 어미인 것도 아니었다. 단지 죽게 내버려 두기를 거부한 것이었다. 민수의 등골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날씨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자연을 연구하며 그 보편적인 법칙을 이해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모든 지식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본능인가, 그 이상의 무언가인가? 민수는 침을 삼켰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 자신을 초월하는 위대한 존재. 가슴을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 충동, 속삭이는 부름. 여기에 있어야 한다. 이 생각은 그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릴 듯했다. 그는 운명을 믿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의 신앙은 고요하고 은연한 순간, 산의 새벽, 그가 지키기 위해 선택한 삶 속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 설악산의 중심에 서서 자비를 가질 리 없는 짐승의 흔들림 없는 호박색 눈을 바라보며 그는 무언가 신성한 것의 무게를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무언가가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늑대가 움직였다. 몸을 살짝 낮추고 차가운 공기에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뜨거운 털 아래의 근육이 긴장했다. 그리고 이빨을 드러냈다. 새끼견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뒤의 어둠을 향한 것이었다. 민수가 반응하기 전에 그는 그것들을 보았다. 더 많은 늑대가 나무 사이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달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눈으로 빛났다. 민수는 소총을 꽉 쥐었다. 그는 틀렸다. 이것은 자비의 순간이 아니었다.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방관자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개입하기 위해 이곳에 있었다. 공기는 숨을 막을 정도로 긴장되었고 차가운 바람은 피와 공포의 냄새를 실어왔다. 민수는 눈앞의 광경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 단독의 늑대가 사냥하지 않고 8개의 연약한 생명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충격의 순간은 짧게 끝났다. 숲의 어둠 속에서 더 크고 강렬한 잔혹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6마리의 늑대 무리가 앞으로 나아갔고 달빛의 희미한 빛 속에서 눈이 반짝였다. 그들은 완벽하게 움직였고 단단한 몸이 눈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새끼견들을 지키는 단독의 늑대와 달리 이 늑대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죽이기 위해 왔다. 민수의 심장이 가슴에서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충분한 사냥을 목격해왔기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다. 늑대 무리는 약함, 새끼견들의 무기력한 울음소리, 단독의 수호 늑대의 피로와 피를 맡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필연이었다. 수호 늑대는 자세를 잡았고 뜨거운 털이 폭풍전처럼 곤두섰다. 입술이 뒤로 젖혀지며 피로 물든 긴 이빨이 드러났고 가슴 깊숙이에서 찢어지는 듯한 으르렁거림이 울렸다. 그 발밑의 눈은 이전의 상처에서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수적으로 압도당했고 이길 가능성은 없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그리고 무리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공격하는 늑대들로부터 낮고 퍼져나가는 으르렁거림이 울렸고 차가운 공기에 하얀 입김이 내뿜어졌다. 그들은 퍼져나가며 단독의 적을 체계적으로 둘러싸고 도망칠 길을 막았다. 그리고 돌진했다. 첫 번째 늑대가 번개 같은 속도로 뛰어들어 이빨을 수호 늑대의 목에 겨냥했다. 하지만 회색 늑대는 반격했다. 털과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톱이 공격자의 옆구리를 갈랐다. 고통의 비명소리가 밤을 갈랐다. 하지만 회복할 시간은 없었다. 두 번째 늑대가 옆구리의 돌진의 눈 속으로 쓰러뜨렸다. 그리고 세 번째 늑대가 이빨을 살에 박아 넣었다. 수호 늑대는 격렬하게 몸을 비틀며 반격했지만 적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본능이 개입을 외쳤지만 훈련과 자연의 잔혹한 법칙에 대한 이해가 그를 억눌렀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바라보는 동안 가슴이 조여들었다. 수호 늑대는 지고 있었다. 발은 무리의 힘에 밀렸고 피가 주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으르렁거림은 약해졌고 숨은 무거웠다. 패배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싸웠다. 이것은 본능을 초월한 것이었다. 이것은 불굴의 정신이었다. 민수는 턱을 굳게 다물고 소총을 꽉 쥐었다.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없었다. 무리 중 가장 큰 늑대, 상처로 뒤덮인 털과 차갑고 잔혹한 눈을 가진 괴물이 마무리를 짓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민수가 움직였다. 총성이 울려 퍼지며 나무를 흔들고 눈을 흩날리게 했다. 늑대 무리는 순간 굳어버렸다. 죽음의 소리가 왔지만 수호 늑대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민수는 일어서서 소총을 하늘로 향한 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피로 물든 눈 위에 부츠를 굳게 디디며 그의 자세는 조용한 경고였다. 공격하는 늑대들은 망설였고 귀를 내리며 황금빛 눈이 민수와 부상당한 늑대 사이를 오갔다. 그리고 한 마리씩 물러섰다. 그들은 사납고 잔혹했지만 어리석지는 않았다. 단독의 수호 늑대는 쉬운 먹잇감일지 모르지만 인간이 지키는 늑대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었다. 우두머리 늑대는 목구멍으로 으르렁거리며 어린 늑대에게 물고 숲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밤의 어둠 속으로 녹아들 듯 사라졌다. 고요함.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멈췄던 숨을 내쉬었다. 공기는 긴장으로 무거웠고 심장의 고동이 귀에 울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수호 늑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다리는 몸의 무게에 떨렸고 피가 은빛 털을 붉게 물들였으며 옆구리는 지침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귀는 민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지만 움직이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민수는 그 호박색 눈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보았다. 야생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아니라 깊은, 거의 인간적인 무언가. 망설이는 연약한 신뢰의 순간. 민수는 소총을 쥐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총구를 내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서서 기다렸다. 늑대의 근육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선택을 하고 있는 듯 했다. 마침내 그것은 몸을 돌렸다. 두려움이나 복종 때문이 아니었다. 천천히 불안정한 발걸음으로 눈 위를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그것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수는 숨을 내쉬며 차가운 밤 공기에 입김이 나타났고 늑대가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피의 흔적과 발자국만을 남겼고 곧 눈에 덮일 것이었다. 그것은 싸웠고 피를 흘렸고 그리고 떠났다. 하지만 그 싸움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민수가 마침내 떨고 있는 8마리의 새끼견들에게 시선을 돌렸을 때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깊은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속삭임, 부름.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위대한 무언가가 오늘 밤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밤은 고요했지만 김민수는 자신의 격렬한 심장 박동만을 들을 수 있었다. 숨은 빠르고 불규칙했고 눈 위에 무릎을 꿇고 가까운 새끼견에게 손을 뻗었다. 그것은 너무 작았고 작은 몸이 격렬하게 떨렸으며 붉은 갈색 털은 아직 눈으로 덮여 있었다. 약한 숨이 민수의 장갑에 따뜻함을 불어넣었다. 아직 살아 있었다. 하나씩 그는 다른 새끼견들을 모았고 작은 몸을 가슴에 안았다. 그들의 약한 울음소리, 따뜻함을 찾으려 애쓰는 작은 발, 그들은 살아남았다. 우연이 아니었다. 늑대 덕분이었다. 민수는 침을 삼키며 목이 조여들었다. 그 호박색 눈이 기억에 새겨졌다. 그는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삶을 바쳤지만 오늘 밤 그의 눈앞에서 그 법칙이 다시 쓰여졌다.
모든 야생이 잔혹한 것은 아니다. 모든 버려진 것이 죽는 것은 아니다. 그는 새끼견들을 코트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보호했다. 그리고 피로 물든 눈에 마지막 시선을 던지며 일어섰다. 차가움 속의 따뜻함. 오래된 소나무 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렸고 오두막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민수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바람의 울부짖음을 차단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움직였다. 새끼견들을 벽난로 옆 따뜻한 담요 위에 놓았다. 작은 몸이 따뜻함에 닿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마리가 약하게 짖었고 다른 새끼가 미약하게 움직였으며 작은 가슴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렸다. 민수는 옆에 무릎을 꿇고 얼어붙은 털을 수건으로 문질러 생명을 되살리려 했다.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움직였다. 버텨, 꼬마들아. 그는 속삭였다. 추위로 갈라진 목소리였다. 그는 쉬지 않고 일하며 새끼견들을 닦고 따뜻하게 하고 생명의 징후를 확인하며 약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몇 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다. 하나씩 새끼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씩 살아남았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멈췄던 숨을 내쉬었다. 몸이 나무 바닥에 주저앉았고 마침내 피로가 밀려왔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안도감이 있었다. 눈 속에서 발견한 이후 처음으로 그는 고요한 순간을 허락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게 해주셔서,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오두막 벽에 세게 부딪혔지만 안에서는 생명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여전히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민수는 눈을 뜨고 흔들리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누가 이 새끼견들을 저기에 버리고 갔을까? 누가 그것들을 황야에 버려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 생각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민수는 자연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우연을 믿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버려진 흔적. 민수는 다시 코트와 소총을 들고 차가운 밖으로 나섰다.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부드럽게 쌓였지만 밤은 여전히 무거운 무언가를. 속삭이는 고요한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원래 길을 되짚어 새끼견들을 처음 발견한 개간지로 돌아갔다. 풍경은 변해 있었다. 늑대 무리의 공격에 혼란이 눈을 뒤섞고 피로 물들였다. 하지만 민수가 땅을 조사하자 날카로운 눈이 다른 것을 발견했다. 신발 자국이었다. 민수는 숨을 멈추고 본능적으로 소총끈을 꽉 쥐었다. 그 자국은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 눈에 일부 덮여 있었지만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누군가가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발견되고 싶지 않았다. 소총을 조정하며 민수는 발자국을 따라 숲 깊숙이 들어갔다. 길은 나무 사이를 구불거리며 얼어붙은 개울을 건너 그가 순찰하지 않는 산의 능선을 넘어갔다. 그것은 오랫동안 버려진 지역, 적어도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곳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어둠을 뚫는 희미한 빛이 반짝였다. 심박수가 빨라졌다. 불빛이었다. 누군가가 저기에 있다. 민수는 속도를 늦추고 나무 뒤에 조심스럽게 몸을 숨기며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급하며 틀림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다 정리했겠지. 남자의 목소리,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었다. 그 빌어먹을 개새끼들을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그 장소를 수색하면 우린 끝장이야. 민수는 얼어붙었고 숨이 목에 걸렸다. 새끼견들이었다. 이 인식은 그에게 번개 같은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단순히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버려졌다. 민수의 턱이 굳어지고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숲깊숙이에서 불법 활동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다. 비밀리에 동물을 번식시키고 실험하고 밀렵하는 자들. 당국은 조사 중이었지만 체포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가 지금 새끼견의 방치 이상의 거대한 무언가에 우연히 마주친 것일까?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고 그것은 날씨와 무관했다. 그는 소총을 꽉 쥐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불쌍한 새끼견 8마리를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더 나쁜 무언가였다. 그리고 민수는 첫 번째 진짜 단서를 찾았다. 차가운 밤이 민수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를 떨게 한 것은 겨울의 추위가 아니었다. 그가 들은 말,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하는 말이었다. 그 빌어먹을 개새끼들을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그 장소를 수색하면 우린 끝장이야. 민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서 숨을 천천히 고르게 내보내며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소총을 쥔 손가락이 굳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무의미한 잔혹함이 아니다. 이것은 은폐였다. 그의 머리는 빠르게 움직이며 퍼즐을 맞췄다. 범죄 활동, 불법 실험실, 숲 깊숙이 숨겨진 동물 실험 기지. 당국이 수사망을 좁히자 그들은 작업을 포기하고 증거를 지우도록 강요받았다. 그리고 그 증거는 차가운 황야에 죽도록 내버려진 8마리의 불쌍한 새끼견들이었다. 만약 그 늑대가 없었다면, 민수를 그 밤 그곳으로 이끈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없었다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민수는 침을 삼키며 분노가 목구멍으로 치밀었다. 산림관리인으로서 많은 잔혹함을 보았지만 이것은 악마적이었다. 고요한 기도. 민수는 천천히 현장에서 물러나며 발소리는 조심스럽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필요한 것, 그들이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에게는 진실, 완전한 진실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다. 민수는 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갑고 먼 별이 머리 위에서 반짝였다. 하느님, 이 생명들이 구원받을 운명이라면 인도해 주십시오. 잠시 침묵만이 돌아왔다. 하지만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그의 영혼에 가벼운 충동이 스쳤다. 민수는 자연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그 감각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를 평소의 길에서 끌어내 제 시간의 개간지로 이끈 바로 그 힘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싸움만이 아니었다. 그는 코트에 손을 뻗어 위성 전화기를 꺼내 추위로 굳은 손가락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번호를 눌렀다. 호출음이 1번, 2번 왔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목소리는 깨어 있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미영, 돌아와 줘. 기자의 본능. 김미영은 결코 멈추지 않는 여자였다. 그녀는 전국을 누비며 부패를 폭로하고 권력과 탐욕 아래 묻힌 진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다음 조사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가 민수의 오두막에 발을 내디딘 순간 벽난로의 따뜻함은 그녀가 느끼는 추위를 거의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진돗개 새끼 8마리, 한때 당당한 영혼이 될 운명이었던 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회복하며 벽난로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털에는 아직 눈이 묻어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그들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현실로 끌어당겼다. 미영, 그걸 봤어야 했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민수는 벽난로 근처에 서 있었고 얼굴은 그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지쳐 보였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분노뿐 아니라 거의 이질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미영은 천천히 일어섰다. 모두 말해줘, 수호의 늑대. 민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이야기했다. 그 밤의 추위, 경로를 벗어나게 한 기묘한 충동, 눈 속에서 거의 생명을 잃었던 진돗개 새끼들, 그리고 늑대. 미영은 주의 깊게 들으며 기자의 두뇌가 정보를 정리했다. 하지만 민수가 늑대가 지켰던 순간을 말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 새끼견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어.
그녀는 속삭이듯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켰어. 그들을 위해 싸웠어. 그리고 내가 해를 끼치지 않을 거란 걸 알자 떠났어. 미영의 손가락은 본능적으로 가방에서 꺼낸 노트를 꽉 쥐었다. 단독의 늑대가 진돗개 새끼를 지킨다. 동화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하지만 증거는 그녀의 발밑에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숲속의 목소리, 그들의 공황을 말했을 때 퍼즐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방치가 아니다. 이것은 범죄다. 미영은 손을 뻗으며 심박수가 빨라졌다. 이놈들이 누군지 알아내야 해. 그 실험실을 찾아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딸이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미영은 부패를 쫓고 숨겨진 스캔들을 폭로하며 탐욕과 권력 아래 묻힌 가장 어두운 비밀을 밝히는 경력을 쌓아왔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개인적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오래된 소나무 테이블에 앉았고 커피 향이 벽난로의 따뜻함과 섞였다. 새끼견들은 이제 안전하게 회복하며 벽난로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민수는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끼고 눈은 멀리 보고 있었다. 미영은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마음을 뒤흔든 적은 없었다. 비밀동물 실험 시설, 지하 활동, 증거를 지우려는 필사적인 시도, 무방비한 생명을 황야에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새끼견들과 그들 사이에 섰던 수호의 늑대. 그녀의 손가락은 노트북 키보드를 날아다니며 모든 것을 기록했다. 불법 연구시설, 집행기관이 접근하자 급히 철수한 것, 무방비한 8마리의 새끼견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는 잔혹한 결정, 그리고 그들을 확실한 죽음에서 지킨 늑대. 세상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위험한 추적. 민수는 딸이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기업 기록을 파헤치고 정보원을 추적하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점들을 연결했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 전 직원, 수사 연락처에 접촉했다. 퍼즐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문제의 기업은 수의학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깨끗하고 존경받는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영은 기밀 보고서, 숨겨진 문서, 불법 실험의 세부 사항, 진돗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발견했다. 그리고 당국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도망쳤다. 그리고 새끼견들을 죽게 내버려 두었다. 미영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이 8마리 전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 처분되었을까? 하지만 이제 이 기업은 도망칠 수 없다. 충격의 뉴스. 몇 주간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미영이 기사를 제출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충격을 줄 것임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헤드라인이 전국의 주요 언론사를 장식했다. 불법 동물 실험 폭로, 한 마리 늑대와 은퇴한 관리인이 진실을 이끌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세계를 뒤흔들었다. 여론의 분노가 폭발했다. 동물보호단체가 정의를 요구했다. 법 집행기관은 수사를 강화했다. 며칠 만에 정부기관은 기업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다. 시설은 압수되었고 컴퓨터는 몰수되었으며 재무기록은 철저히 조사되었다. 그리고 책임자들 잔혹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한 임원, 과학자, 현장 직원이 차례로 체포되었다. 실험실은 영구히 폐쇄되었다. 닫힌 문 뒤에서 이어지던 고통이 세상에 드러났다. 새로운 시작.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수와 미영은 새끼견들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적절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민수는 몇 주 동안 새끼견들을 돌보며 건강을 회복시키고 장난기 많은 정신이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나씩 새끼들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입양되었다. 그들이 겪은 것을 이해하고 다시는 잔혹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에게로. 하지만 한 마리의 새끼견이 남았다. 가장 작고 첫날 밤 민수의 품에서 가장 심하게 떨었던 진돗개, 백호였다. 미영은 백호가 민수를 어디든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 작은 발로 민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이 녀석 이미 집을 골랐나 봐. 그녀가 말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빠한테 선택권이 많지 않네. 미영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없지. 민수는 무릎을 꿇고 백호의 부드러운 귀를 쓰다듬었다. 알았어, 꼬마. 여기 있어도 돼. 작은 백호는 크게 짖었고 붉은 갈색 털이 석양에 빛났다. 오랜만에 민수는 고요한 평화가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숲은 그를 구해야 할 생명으로 이끌었고 그 대가로 그들도 그의 내면에 무언가를 구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하며 숲을 부드러운 고요로 덮었다. 세상은 움직였고 정의는 이루어졌으며 새끼견들은 안전했다. 삶은 평범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그 늑대는 어디에 있을까? 수호자를 찾아서. 민수는 설악산의 안개 낀 능선에 서서 눈앞의 광활한 흰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밤 늑대가 입은 깊은 상처를 떠올렸다. 그런 상처를 입은 동물이 무사할 리 없다. 하지만 그것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피의 흔적만 남겼다. 미영은 그의 옆에 서서 차가운 공기에 입김이 나타났다. 정말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해 민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것을 느꼈다. 새끼견들에게로 이끈 같은 보이지 않는 힘, 평소의 길을 벗어나게 한 설명할 수 없는 충동. 그것은 그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었다. 민수와 미영은 숲으로 돌아가 마지막 전투가 있었던 길을 따라갔다. 눈은 여기서 일어난 것의 대부분을 지웠다. 싸움의 흔적, 도망친 늑대의 발자국, 얼음에 녹아든 피. 하지만 민수는 멈춰섰다. 하나의 발자국. 미영도 그것을 보고 숨을 멈췄다. 민수는 주변의 느슨한 눈을 털어냈다. 그것은 새 것이었다. 미영의 심박수가 빨라졌다. 아직 저기에 있어. 그녀는 아버지가 움직이기를 기대하며 돌아보았다. 하지만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발자국을 보지 않았다. 그는 올려다보고 있었다. 미영은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숨을 멈췄다. 마지막 만남. 나무 바로 너머 설악산의 하얀 풍경을 배경으로 늑대가 서 있었다. 거리를 두고 두꺼운 털이 눈보라와 녹아들었다. 그 호박색의 날카로운 눈은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미영은 떨림을 느꼈다. 두려움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였다. 늑대는 이제 달랐다. 으르렁거리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다치지 않았다. 민수는 천천히 한 걸음 내디뎠고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계산적이었다. 늑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서서 바라보았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그들 사이에 고요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고요한 순간 민수는 이해했다. 늑대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을 인정하고 있었다. 고요한 신뢰의 순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해. 민수는 가슴 깊숙이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고요한 인식,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이것은 평범한 늑대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목적은 우연이 아니다. 미영은 침을 삼키며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아빠, 하느님이 새끼견들을 지키기 위해 저 늑대를 보냈다고 생각해. 민수는 숨을 내쉬며 늑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가끔 하느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천사를 보내신다고 생각해. 긴 순간 그들 셋 남자, 딸, 늑대는 그들을 초월하는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만족한 듯 늑대는 몸을 돌렸다.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것은 도망치지 않고 멈추지 않았다. 그저 나무 사이로 사라졌고 은빛 털은 휘몰아치는 눈에 삼켜졌다. 남은 것은 그 발자국뿐이었다. 깊고 선명하게 순백의 눈에 새겨진 서명. 기적을 믿는 이들을 위한 증거였다.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눈물이 흘렀다는 사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웃고 고개를 저었다. 이걸 쓰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민수는 작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게 믿음이란 거야, 미영. 항상 증거가 필요한 건 아니야. 가끔 발자국만 보면 돼. 그들은 조금 더 그곳에 서서 눈이 늑대의 마지막 흔적을 천천히 지워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발자국이 지워져도 그것은 남아 있었다. 땅 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기적은 항상 화려할 필요는 없다. 가끔 속삭임으로 온다. 그리고 가끔 눈 속에 숨은 호박색 눈으로 온다. 눈이 계속 내리며 땅 위의 발자국의 마지막 흔적을 지웠지만 하나의 진실이 남았다. 버려진 모든 것이 잃지는 않는다. 죽어야 했던 진돗개 새끼들은 구원받았다. 늑대는 지켰다. 평소의 길을 가야 했던 민수는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인도되었다. 어떤 이는 이를 운이라고 부를 것이다. 어떤 이는 우연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무언가의 부드러운 충동을 느낀 이들, 가장 어두운 밤의 빛을 본 이들,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한 이들. 그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안다. 그것은 섭니다. 종이의 기적이 항상 하늘의 빛이나 천사의 목소리로 오는 것은 아님을 상기시키는 것, 가끔은 온화한 마음을 가진 늙은 관리인의 모습으로 온다. 가끔은 정의를 찾는 기자의 모습으로 온다. 그리고 가끔은 약자를 지키는 단독의 늑대의 모습으로 온다. 하느님은 우리가 항상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 존재는 항상 거기에 있다. 작은 순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기회로 이끈다. 그리고 오늘 밤, 하느님은 눈 속에 그 발자국을 남겼다.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민수를 인도한 것처럼 당신을 인도하기를. 어둠 속에서 힘을 찾고, 추위 속에서 따뜻함을 찾고, 불확실함에 맞서는 용기를 찾기를. 그리고 매일 함께 걷는 보이지 않는 기적을 믿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기를.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오늘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하느님의 손이 당신을 인도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믿음,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끔 가장 깊은 눈 속에서도 하느님은 우리가 따라갈 발자국을 남기시니까.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